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외출로 돌아온 아빠 얼굴에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웃지도 않고 내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기 일쑤였던 아빠 얼굴이 모처럼 환해 보였는데요. 잠시 후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웬일로 아빠 얼굴이 밝아 보이네? 오늘 네 작은 오빠 여자친구 만나고 왔는데 둘째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야. 작은 오빠 여자친구? 보니까 착하고 밝아 보이긴 하더라. 그럼 큰새 언니랑은 좀 다른 성격인 건가? 다르다마다 그냥 모든 게 다 달라. 그래? 아빠 얼굴이 밝아진 거 진짜 오랜만이라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궁금하네. 성격이 어떻게 다른데? 제 물음에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작은 오빠가 예약했다던 식당에서 넷이 같이 만났다네요. 처음에는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조금 긴장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어요. 물론 거기까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데 잠시 후 식사가 끝나고 아빠가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자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네요. 아버님, 제가 이미 계산했습니다. 뭐? 네가 계산을 했다고? 두 분 모시는 자리인데 당연히 제가 계산을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의 말에 아빠가 놀란 채 다시 물었답니다. 여기 가격이 꽤 비쌀 텐데. 저도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음식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진짜 네가 계산을 했단 말이야? 진짜로? 네. 근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빠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묻자 오빠 여자친구가 당황한 채 물었다네요.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아빠를 말렸고요. 여보, 창피하게 왜 이래? 얘가 우리 밥값을 계산했다는 소리 당신도 방금 들었지? 그럼 들었고 말고. 참 희한하네. 라미 아빠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서 있자 오빠가 나섰답니다. 식사했으니까 커피나 한잔 하러 갈까요? 커피는 아버지가 사주세요. 그래? 그러지 뭐. 라며 네 사람이 한 카페로 들어갔고 아빠가 오빠 여자친구에게 물었다네요. 저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 당신은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엄마가 아빠를 나무랐지만 오빠 여자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네요. 제 월급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매달 2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뭐? 250만 원? 근데 지금 우리한테 밥을 사줬다고? 네? 아, 그게 처음 뵙는 자리인데 당연히 제가 식사 대접해드려야 하는 거라고 할머니랑 엄마가 돈을 보태주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돈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자꾸만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다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님 돈까지 받아서 우리한테 밥을 샀다는 말이구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매달 월급 받으면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돈이 조금 많으신 편이라. 아니, 그러니까 암튼 우리 할머니도 돈이 없으신 건 아니다 보니까 영민 씨 부모님 만나 뵙는다고 하니까 꼭 밥값 계산하라고 하시면서 억지로 주셨어요. 오빠 여자친구가 횡설수설 말을 하고 있자 아빠가 웃음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네요. 그럼 매달 월급 받아서 할머님께 용돈 드리고 생활비도 쓰려면 빠듯할 텐데 오늘 너무 큰 지출을 한 게 아닌가 싶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할 줄 몰라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아깝진 않습니다. 그동안 비상금으로 마련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거참 희한한 사람이네. 순간 아빠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는데요. 그 뒤 아빠는 오빠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고 오빠 여자친구가 말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엄마도 신기한 듯 입을 뗐어요. 근데 내가 봐도 신기하긴 했어.
뭔가 좀 순수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순수한데 똑 부러지고 그렇더라니까. 거기다 딱 보니까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던데 오랫동안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약간 할머니 말투도 나오고 그렇더라니까. 특히나 젊은 사람이 청국장을 그렇게나 좋아한다지 뭐니. 청국장을? 난 청국장 냄새나서 딱 질색이던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사실 네 아빠도 청국장 엄청 좋아하는데 니들이 질색팔색을 하니 잘 안 먹었던 것 뿐이거든. 근데 청국장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 아빠가 청국장을 좋아했어? 난 전혀 몰랐네. 니들이 워낙 냄새 때문에 싫다고 해서 집에서 안 해 먹었던 것 뿐이지 네 아빠는 한식을 더 좋아하거든. 그리고 와인보다는 막걸리를 더 좋아하고 말이야. 라는 엄마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집에서 아빠가 청국장과 막걸리를 마시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우리 집은 남들이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땅이 개발되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사는 내내 부유하게 살았고 지금도 아쉬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상가세를 받으며 살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 치러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전에는 부모님이 참 힘들게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돈은 많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혀 있다 보니 우리 삼남매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노력 끝에 큰오빠와 저는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둘째 오빠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으로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빠의 불만이 많았지만 작은 오빠는 천성이 느긋하고 긍정적인 편이다 보니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중 큰오빠가 결혼을 했고 평소 학벌에 콤플렉스가 있던 아빠였던지라 명문대 박사학위까지 있는 큰 새언니를 몹시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큰 새언니 친정이 부유하지 못하다 보니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다고 했지만 큰 새언니 학벌만으로 대환영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결혼 준비는 우리 집에서 해줬고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약간의 잡음이 있기도 했는데요. 모든 결혼 준비를 해주긴 했지만 집만큼은 아빠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거든요. 결국 결혼을 앞둔 어느 날 큰오빠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마. 그것 때문에 결혼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당연히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전에 내 친구도 아들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 해줬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기나 해. 물론 며느리가 그렇진 않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우선 거기 들어가서 살던지 해라. 우리가 결혼식 비용 전부 지원해주는데도 만약 예비 며느리가 불만이라고 하면 우리도 지원 안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아빠가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오빠 부부는 아빠 명의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큰 새언니의 불만이 많은 듯해 보였지만 아빠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명의 해주지 그랬어. 난 아빠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건지 모르겠네. 니들은 돈 걱정 없이 살아서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 돈이라는 게 많으면 사는 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참 좋긴 하지만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이 달라붙고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참 많아. 근데 참 신기했던 것이 네 아빠가 비록 가방끈이 길진 않지만 여지껏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들보다 그 감? 그런 게 좋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 감이 좋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감이 진짜 좋더라고.
전에도 골프 멤버들 전부 투자 사기 당했을 때 네 아빠만 안 당했잖아. 그런 거 보니까 아빠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마도 뭔가 감이 안 좋으니까 집을 네 오빠 부부 명의로 안 해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 라며 엄마는 아빠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엄마 말처럼 아빠는 재산이 많이 있었음에도 지금껏 사기를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모든 것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큰 새언니는 집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듯 해 보였고 집에 와도 내내 퉁퉁 부은 얼굴로 앉아있다 갈 뿐이었어요. 저도 그런 오빠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단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생신 때도 선물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저는 큰 새언니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겼기에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 생신날이 되었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 저와 작은 오빠는 아빠에게 생신 선물을 드렸지만 역시나 큰오빠 부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듯 제가 사온 케이크만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후 제가 큰오빠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오빠, 아빠 생신인데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오지 그랬어. 아가씨, 아버님 돈이 엄청 많으신데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마음에 드시긴 하겠어요? 그래도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아빠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언니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오빠한테 말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참고 넘겼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싫은 소리를 했더니 잠시 후 큰 새언니가 쌩하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큰오빠 부부는 여전히 생신 때 선물을 하지 않았고 명절에 집에 올 때도 늘 빈손이었어요. 어느 날은 큰오빠만 집에 왔길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사돈어르신 댁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야? 어? 그건 아니지. 저가댁은 사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 용돈도 좀 드리고 있고 말이야. 오빠 진짜 너무한다.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거구나. 오빠 그러는 거 아니야. 새언니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빠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돈 관리를 집사람이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용돈 받아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선물 사고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 거기다 요즘은 아버지가 매달 주시던 생활비도 안 주셔서 그것 때문에 집사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아빠가 매달 돈을 왜 줘야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불만이라는 게 난 오히려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큰오빠는 그저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새언니는 친정 부모님께는 아낌없이 돈을 썼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도 큰 새언니에게 불만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밥값을 계산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듯 해 보였어요. 특히나 작은 새언니는 큰 새언니와는 다르게 소박하고 성격이 많이 좋은 듯 해 보였는데요. 엄마도 마음에 드는 듯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학벌도 별로라고 네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수수하고 털털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 난 네 아빠가 오늘처럼 많이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엄마도 마음에 들었어? 당연하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네 큰새언니가 좀 까탈스럽잖니.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예민하지 않아서 나도 편하고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랑도 잘 맞을 것 같아. 참, 내 정신 좀 봐. 너한테 갖다 주라고 케이크를 주던데 깜빡했네. 나한테 케이크를? 그 카페 케이크 달지도 않고 참 맛있길래 내가 우리 딸도 참 좋아하겠네 그랬거든. 그랬더니 어느샌가 계산하고 포장까지 해놨더라니까. 그런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잖니. 그러게, 이제 보니 센스도 있는 모양이네. 그래 봤다.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어. 다음 주 주말에 청국장 맛있게 하는 집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던데 너도 같이 갈래? 넌 청국장 싫어해서 별로지.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요.
순간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궁금해져서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뒤 우리 집에서 존재감 없던 작은 오빠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에 우리는 작은 오빠 여자친구와 약속한 장소로 갔는데요. 엄마 말처럼 성격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진짜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때 케이크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걸요, 뭐. 그리고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가씨는 청국장 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불고기 따로 주문하면 될 거예요. 여기 불고기도 엄청 맛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청국장 한번 먹어볼까 해요. 엄청 맛있다면서요. 맛있긴 한데 아가씨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불고기도 하나 시킬게요. 라며 오빠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고 다 같이 밥을 먹는 내내 아빠는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오빠 여친은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오빠 여자친구에게서 가족애가 물씬 느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는 내내 가족 이야기를 했고 그러던 중 기가 막힌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언제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셔도 좋은데. 뭐? 집에를? 네, 제가 가족들한테 좋은 분들이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한번 놀러 오시면 닭볶음탕 맛있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한테 닭볶음탕을? 우리 할머니 닭볶음탕은 둘이 먹다 하나가 어떻게 돼도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맛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자주 와서 먹고 가곤 하고요. 영민 씨도 와서 먹어보고 완전 감탄했잖아요. 오빠 여자친구가 작은 오빠를 바라보자 오빠도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진짜 맛이 어마어마했어요. 갈 때마다 할머님이랑 어머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데 반찬도 엄청 맛있어요. 언제 한번 엄마 아버지도 같이 가요. 고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가긴 좀 그렇지. 엄마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느라 애를 쓸 정도였는데요. 오빠 여친은 그저 해맑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이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 가식적인 부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됐고 상견례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큰 문제 없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안 싸던 어르신이 보자기에 잘 쌓여진 뭔가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혹시나 실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걸 꼭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따로 준비해 온 게 없는데 이를 어쩌죠? 아닙니다. 저희도 뭘 준비해 온 건 아니고 이건 우리 어머님께서 새벽부터 만든 닭볶음탕입니다. 닭볶음탕이요? 예, 아이스팩에서 잘 담아왔으니까 그냥 데워서 드시면 될 겁니다. 전에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닭볶음탕 얘기를 했다고 해서요. 저희 어머님께서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상에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요. 그렇잖아도 영민이 아빠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셔서 맛은 보장할 수 있답니다.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다고 하시면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안 사돈 어르신 말에 부모님, 특히나 아빠가 큰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닭볶음탕을 데워서 부모님과 함께 먹었는데 정말이지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큰 새언니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가족 모두 닭볶음탕을 맛있게 먹고 있자 큰 새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음식이 상할 수도 있는 건데 잘 확인해보고 먹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겨울이기도 하고 아이스박스에 포장도 잘 해오셔서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 너도 와서 좀 먹어봐라. 저는 비위생적인 건 딱 질색이어서요. 라는 큰 새언니 말에 아빠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큰 새언니는 매사 불평불만이 많았고 비관적인 편이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이
많이 불편해했으니까요. 그 뒤 작은 오빠, 작은 새언니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큰오빠 부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역시나 아빠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더니 얼마 뒤 작은 새언니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아버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집 전세 가격이 엄청 비싼 것 같던데 혹시 월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반전세? 그런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반전세라니. 제가 대충 따져봤는데 영민 씨랑 제가 모은 돈을 합해도 조금 부족해서 우선 반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전세 계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대신 매달 월세는 잊지 않고 드릴게요. 뭐? 나한테 월세를 주겠다고? 대체 왜 월세를 주겠다는 거야? 부모님 재산이 우리 재산도 아닌데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돈을 꽤 많이 모아놔서 반전세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작은 새언니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웃고 있자 아빠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반전세로 들어오겠다고?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살아도 아무도 몰아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너무 의지하게 될 거고 영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야 둘 다 열심히 살 것 같아서요. 라며 작은 새언니는 매달 아빠 통장에 월세를 보내왔습니다. 그랬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작은 새언니를 참 예뻐할 수밖에요. 작은 오빠 부부가 결혼을 한 뒤로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져 있었는데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작은 새언니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거든요. 아빠 생신이 가까워지자 역시나 작은 새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곧 아버님 생신이신데 바닷가 같은 곳에 여행 가는 거 어떨까요? 여행? 네, 요즘 경치 좋고 괜찮은 펜션 많거든요. 가서 회도 먹고 사진도 찍고 오면 좋잖아요. 우리야 괜찮겠지만 넌 불편하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제가 여행 준비할게요. 그리고 형님한테도 말해놓을게요. 작은 새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지만 며칠 뒤 작은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할 말이 있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형님한테 혼났어요. 네? 큰 새언니한테요? 아무래도 형님이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시댁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게 불편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났어요. 그래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안 간다고 하네요. 우리도 기대도 안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요. 그래도 가족여행인데 괜찮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걸로 문제 삼고 그런 분들도 아니고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에 작은 새언니 목소리가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생신날 큰오빠 부부만 빼놓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부모님 커플티까지 준비해와서 사진도 많이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생신날 아빠가 그토록 환하게 웃는 게 오랜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작은 새언니는 한결같은 모습이었고 부모님은 작은 새언니를 딸인 저보다 더 예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가 등산을 다녀오던 중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입원까지 하게 됐고 퇴근 후 병문안을 갔더니 큰오빠 부부와 작은오빠 부부도 다 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큰오빠 부부는 빈손으로 왔던 반면에 작은 새언니는 잣죽을 직접 끓여온 모양으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전에 아버님께서 잣죽 좋아하신다고 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끓여봤어요. 네가 손수 끓여왔단 말이야? 네, 근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힌 거 있죠? 한번 드셔보세요. 작은 새언니 말에 아빠가 잣죽을 크게 한 입 넣자마자 외쳤습니다. 맛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고소한 게 아주 맛있어. 정말요? 그래, 아주 기가 막히네. 저기 근데 제가 잣죽을 끓이다 보니까 영 맛이 안 나서 MSG 그걸 조금 넣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괜찮은 거예요? 작은 새언니 말에 가족 모두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는데요.
그날 아빠는 작은 새언니가 가져온 죽을 전부 비우고 몇 번이나 칭찬을 했답니다. 그날 엄마가 작은 새언니를 병실 밖으로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네 시아버지가 다쳐서 내내 우울해 있었는데 네 덕분에 다시 밝아졌지 뭐니. 우리 둘째한테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조미료 잔뜩 넣고 끓인 잣죽인데 칭찬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한걸요? 나도 맛을 좀 봤는데 역시 음식은 조미료 맛이라니까. 마음만 줬던데 뭔 상관이야. 암튼 정말 고맙구나. 라는 엄마 말에 작은 새언니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 큰 새언니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다시 병실로 들어가자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에게 말했어요. 동서, 잠깐 나 좀 볼까? 네, 형님. 작은 새언니가 큰 새언니를 따라가는 모습에 저도 몰래 둘을 따라갔더니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에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동서, 혹시 아버님 재산 노리고 잘 보이려고 그러나 본데 우리 남편이 장남이니까 일찌감치 꿈꾸는 게 좋을 거야. 거기다 아버님이 워낙 학벌을 중요시하시거든. 근데 동서는 명문대도 아니고 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 턱걸이 했잖아? 나랑 학벌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동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님 재산은 전부 우리한테 주실걸? 그러니까 내 말은 동서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안 돼 보여서 하는 말이야. 형님이야말로 진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뭐?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다니? 그렇잖아요. 아버님 재산을 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암튼 혼자 착한 척은 다 한다니까. 나중에 팽당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네. 라며 큰 새언니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큰 새언니가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는데요. 그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병원 밖에서 큰오빠와 큰 새언니가 말다툼을 하는 것인지 둘 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 큰오빠가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새언니는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얼마 뒤 아빠가 태어나는 날이 됐는데 작은 새언니가 목에 노란 리본을 걸고 병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놀란 채 작은 새언니를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목에 걸린 리본에 마치 화환처럼 아버님의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간호사분들까지 웃음이 터졌고 한 간호사분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따님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겠네요. 그게 딸이 아니고 며느리입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 때문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네? 며느님이요? 세상에 너무 부럽네요. 간호사분의 말에 아빠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지고 있었고 엄마가 작은 새언니에게 말했어요. 너 그거 빨리 치워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암튼 우리 집 명물이야, 명물. 작은 새언니 덕분에 한참 웃었네요.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꽃 대신 제가 왔는데 괜찮죠? 꽃보다 훨씬 예쁘고 말고. 라며 아빠가 좋아서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작은 새언니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큰 새언니와는 더욱 거리가 생기게 됐고 나중에는 큰 새언니가 집에 찾아와도 다들 눈치만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웬일인지 큰 새언니가 주말 아침부터 혼자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본가에 큰 새언니 혼자 오는 일이 없다 보니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놀라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큰 새언니가 과일 바구니까지 엄마한테 드리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건데 엄청 신선한 거 있죠? 네가 우리 집 올 때 뭘 사온 게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거기다 왜 혼자 온 거야? 엄마 말에 큰 새언니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이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말이 안 통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그이한테 부탁을 좀 했거든요. 부탁? 무슨 부탁? 그게 시댁에 선산 있잖아요.
선산? 그게 왜? 아빠가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시댁 선산이 기운이 아주 좋다고 했다더라고요. 넌 성묘 한번 가본 적이 없으면서 네가 위치를 어떻게 알고? 그건 그이한테 물어봤죠. 암튼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곳에 모시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산에 할머님 할아버님 묘를 옮기겠다는 말인 거니? 네, 선산이 엄청 크기도 하고 충분할 것 같던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상부상조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친정도 잘 되면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일이 워낙 안 풀리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점쟁이 말이 어머님 아버님은 그 선상 기운 때문에 벼락부자가 된 거라고 했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게 해주세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래도 되는 거죠? 큰 새언니가 황당한 말을 하는 모습에 아빠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님,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모시는 건데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 점쟁이 말로는 거기로 이장하면 우리 친정도 대박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은 돈이 많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돈이 없으면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그만하자꾸나. 난 못 들은 걸로 하마. 라며 아빠가 자리를 피했는데요. 근세 언니가 씩씩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 큰새 언니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큰새 언니가 사돈어르신 두 분과 함께 허락도 없이 몰래 이장을 하려다가 딱 걸리고 말았거든요. 사실 선산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매달 돈을 지불하면서 선산 관리를 부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돈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이 자주 산에 올라가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은 동네가 시끌벅적해지더니 동네 사람들이 선산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누군가 이장을 하러 왔다는 말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말에 선산을 관리하는 분이 급히 아빠에게 전화를 하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알고 봤더니 큰 새언니와 가족들이 점쟁이 말만 듣고 우리 몰래 이장을 하려고 했다네요. 그 바람에 부모님이 급히 선산으로 갔고 큰 새언니 가족들을 막아섰다네요. 급기야는 아빠 입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큰오빠 부부가 부모님에게 불려왔고 아빠가 불같이 화를 냈지만 큰새 언니가 적반하장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선산 이 사람께 되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안 해주신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가 옮기면 그만이에요. 그냥 좋게 좋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혹시 아버님은 우리 친정이 잘 되는 게 싫으신 거예요? 라는 말에 결국 큰오빠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질릴 대로 질린 큰오빠가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새언니가 돈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친정으로 빼돌린 돈도 많았기에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벌써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요. 며칠 전 큰 새언니가 큰오빠를 찾아와서 울며 불며 매달렸답니다. 큰오빠 말로는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보태줬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당장 돈이 아쉬우니까 큰오빠를 찾아와서 다시 합치자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른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매달 아빠에게 월세를 보내는 작은 새언니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 보는 안목에 형편없는 큰오빠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는 조건이 아니라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